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아교육개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제가 이제 OT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조금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 수업은 유아교육개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매번 이제 파일로 제공이 될 거예요. 교재 파일이 수업 때마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교재 파일과 함께 수업 자료 파일이 또 올라갈 겁니다. 자료 파일이 올라갈 거예요. 교재 파일, 자료 파일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 교재 파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올라갈 거냐면 지금 이제 유아 발달을 첫 주, 두 주에 할 건데 그 각 파트별로 올라갑니다. 파트별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발달을 한다, 발달이다 이러면 발달을 한꺼번에 올려요. 발달은 한꺼번에 올리고 그다음에 발달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놀이 할 거거든요. 놀이 할 건데 여기 다음 주까지 발달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엔 놀이 할 건데 그때는 놀이 파일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딱딱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교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딱 해갖고 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뭐냐 하면은 이 학회의 동향이라든가 출제 경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뭐 유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인쇄물로 책을 내놓으면은 그 바뀌는 내용들을 전부 다 제가 다시 다른 자료로 더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자료물이 막 너무 많아지고 책에다가 중간에 끼워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들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바뀌는 그런 최신 경향 이런 것들을 탄력성 있게 반영해서 선생님들께서 책으로 딱 묶어서 이렇게 보시기 좋게 그렇게 해드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책 내는 걸 지금 자꾸 미루고 있어요. 사실은 책을 내라는 그런 뭐 출판사나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은 책을 내는 건 제가 조금 미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책을 내버리면은 파일로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재를 파일로 드리고 있거든요. 다 PDF로 드리고 있는데 이게 PDF 형태로 드리는 게 책을 내버리고 나면 이제 못 드려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출판사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작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때 책을 내버리고 나면 이건 이제 못 드려요. 이 파일을 못 드립니다. 그냥 책을 사서 보셔야 되는데 요즘 선생님들 공부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태블릿으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모바일에서 보시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이제 직장 상황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직장 다니시면서 막 책을 다 꺼내놓고 보기는 어려운데 직장에서 그래도 태블릿 하나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시는 건 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안 내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저는 선생님들께 파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파일을 드리면은 물론 이제 파일이 막 퍼져나가고 이러면 뭐 개인적으로는 뭐 데미지가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제 수강생 선생님들께서 파일 형태로 책을 보시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언제까지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뭐 어차피 학원에 몸담고 있고 또 이제 출판사들하고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선 책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분간은 제가 책 내는 걸 조금 보류하고 이런 식으로 파일 형태로 드릴 수 있는 거를 좀 유지를 하려고 지금 나름 결심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유는 또 뭐냐 하면 파일로 드리는 또 한 가지의 이유,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한 가지는 변화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선생님들께 한 번에 자료를 딱 정리해서 드리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일로 드리고 싶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있어요. 세 번째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마음이 급하셔서 책을 한 권을 한 몽에 드리면은 제가 진도 나갈 부분을 깊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막 앞에 봤다 뒤에 봤다 또 이제 초수 선생님들이 아니고 막 오래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이미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는 부분만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드리는 내용을 잘 공부하시면 합격하세요. 근데 제가 드리는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책 한 권을 가지고 나는 지금 진도를 발달 나가고 있는데 막 딴 데 막 보면서 있잖아요. 막 다른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강의를 들어도 그거 통달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내용을 잘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 2, 3, 4월 정도까지는 유아교육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출풀이도 앞당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드리는 내용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일단은. 그래서 그거를 한 1, 2, 3, 4월까지는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내용을 딱 통달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교재 파일이 올라갑니다. 강의에 강의 자료로 교재 파일이 올라가는데 이 교재 파일은 어떤 형태로 올라가냐 하면 발달 배울 때는 발달 전체가 첫 주에 딱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놀이 배울 때는 놀이 파일 전체가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각 파트별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모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재본하시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이게 이제 한 권이 다 나오고 나면은 또 이제 뭐 재본하시기가 쉽겠죠. 아니면 뭐 이거 출력하지 마시고 그냥 파일 형태로 보시는 게 편하면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필기 같은 걸 해야 되니까 또 출력의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파일을 제가 드려요. 자료 파일, 그래서 교재 파일, 자료 파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자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출력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자료 파일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매번 그래도 좀 공통적으로 나갈 것은 뭐냐 하면 쪽지 시험이 나갑니다. 쪽지 시험. 매번 쪽지 시험이 나가는데 이 쪽지 시험은 뭐 이렇게 괄호 넣기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기출이에요, 기출. 제가 드리는 쪽지시험은 기출입니다. 기출하고 쪽지시험, 기출하고 이 쪽지시험 해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개론 처음부터 쪽지시험은 기출로 봅니다.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끔 기출로 봐요. 저희는 처음부터 쪽지시험은 기출입니다. 근데 이제 기출을 다 풀면은 이제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진도에 해당하는 거 요거를 뽑아가지고 기출을 쪽지시험을 기출로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요거 해설한 거 요건 이제 마칠 때쯤 해서 마지막 시간에 매일매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요거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미리 풀어보시고 스탑 해놓으셨다가 강의를 잠깐 멈춰 놓으셨다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 해설을 들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요거 쪽지 시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주 요약이 있어요. 공부한 거 요약. 그래서 제 교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해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신 다음에 요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료 파일에 거의 이제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주에 따라서는 이제 두 주 한꺼번에 모아서 시험이나 요약을 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은 대체로 이제 매주 이렇게 드릴 생각입니다. 이제 그 뭐 진도나 뭐 이런 거상 어떤 때는 이제 2주 모아서 드릴 때도 혹하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렇게 드릴 건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쪽지 시험, 해설, 요약 요거는 고정적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료들은 그때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교재랑 여기 쪽지 시험, 해설, 요약 요게 이제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출력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교재를 출력하실 거라면 아니면 모바일로 보는 게 편하다. 태블릿으로 보는 게 편하다. 그럼 파일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첫날이기 때문에 2021 그 유아 임용시험, 그 임용시험이 어떻게 났었는지 요거를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문제풀이를 오늘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뭐 이런 형태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 유의사항도 조금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건데 뭐 이거는 출력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그래서 교재 파일하고 자료 파일 요거가 이제 수업 내용하고 직결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파일을 우선 조금 있다가 교재 진도는 조금 있다가 나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올해 시험이 어떻게 났었나 한번 좀 보실게요. 자, 올해 시험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들 뭐 이미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논술이 있고요. 논술이 1교시에 시험을 치잖아요. 논술은 20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A가 있고요.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A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교시의 교육과정 A를 보는데 2교시의 교육과정 A를 시험 보는데 8문항에 40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40점인데 문항은 8문항. 시험 시간은 여기는 70분이고요. 여기 논술은 60분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B도 40점. 8문항이죠. 8문항 40점이고 7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요건 이제 기본적이니까 다 아실 거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육과정 A 같은 경우에 AB 교육과정 A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명칭이라든가 아니면 막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쓰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쭉 논술에 거의 준하게끔 논술까지는 아니지만 뭐야 이게 논술이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막 많이 써야 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제지를 좀 보시면 작년에 직전에 그러니까 바로 이제 11월에 지난 11월에 봤던 시험이죠. 여기 교육과정 A 문제예요. 교육과정 A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 뭐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문제들이 교육과정 A에는 조금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 B 보시면은요. 여기는 줄줄줄 써야 되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교육과정 B는 아예 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중에서 요 콜버그는 우리 이제 발달에 나와요. 발달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발달 단계 중에서 전임습 수준에 근거해서 은서 혜민이의 도덕성 발달 특징을 사례와 관련지어서 여기 사례가 나오거든요. 사례와 관련지어서 각각 설명하셔. 이게 간단하게 용어만 써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 요런 식의 문제들이 교육과정 B에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그 이유를 쓰시오. 김교사, 박교사의 음악적 요소를 지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 가지씩 찾아 쓰고 그 다음에 그 이유, 적절하지 않은 걸 한 가지씩 쓰고 그 이유를 쓰시오. 이게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고든 이론, 뭐 오디에이션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쭉 길게 쓰는 이런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자, B형은 다 그런 겁니다. 뭐 이유를 쓰시오. 뭐 설명하시오. 사례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사례와 관련지어 쓰시오. 뭐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사례와 관련지어서 설명하시오. 쓰시오.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 뭐 사례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전부 다 그런 거죠. 그렇죠? 간단하게 쓰는 문제는 별로 많지 않았어요. 자, 교육과정 B 같은 경우에 진짜 거의 뭐 줄줄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줄줄 쓰는 문제를 뭐라고 하냐 하면 서답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답형의 비율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서답형의 비율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답형 문제를 이제 제가 좀 잘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할 생각이에요. 올해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교육과정 AB 답안지를 좀 보실게요. 답안지. 자, 그래서 제가 쪽지 시험을 이제 드리는데 아예 쪽지 시험부터 요런 답안지에다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이제 학원에서 요런 형태로 잘 만드셔가지고 자료 파일에다 올려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 출력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제가 드리는 쪽지 시험도 아예 이런 데다가 써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총 8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교육과정 A 8문제, 교육과정 B 8문제 이런데 이렇게 그죠? 문항 1을 여기다 쓰시는 거고요. 문항 2를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이것도 논술하고 똑같아요. 이 바깥에다가 쓰시면 안 돼요. 바깥에 쓰시면 안 되고 요 안에다가 다 쓰셔야 되고요. 여기다가는 답을 쓰시지 않는 거예요. 답을 쓰시지 않고 요 안에다가 요 밑에서 요 안에다가 칸에 맞게끔 답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 쓸말이 너무 많으면은 여기 이렇게 반 정도 갈라서 쓰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렇게 여기 다 채우는 그런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요, 논술 답안지처럼, 제가 이제 논술 시간에 논술 답안지 형태도 보여드렸는데, 교육과정 AB도 이렇게 2장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여지는, 논술하고 똑같아요.
2장, 논술도 2장이었잖아요. 이렇게 2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험에 교육과정 B 같은 경우에는 이 2장을 거의 빡빡히 채워야 됐다. 뭐 그런 선생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고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쓰기가 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냥 막 쓰면 안 되고요. 문제, 우리 논술에서도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를 써야 되는 거였거든요.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고 선생님들도 제가 드리는 쪽지시험 기출 갖고 쪽지시험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쪽지시험을 이런 형태의 이제 양식을 올려드릴 거예요. 양식을 올려드리면 그 양식에다가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우리 시험에 응시자 유의사항을 조금 보실게요. 응시자 유의사항. 요거 이제 자료 파일로 올려드렸는데, 응시자 유의사항은 매해 조금씩 바뀌지만, 그래도 바로 지난 시험에 응시자 유의사항 우리가 조금 봐야 되겠죠? 자, 이 경우에도 논술과 마찬가지로, 그 까만 볼펜으로 쓰시는 겁니다. 까만 볼펜으로 쓰시는 건데, 여기 이제 뭐 앞면, 뒷면, 뭐 그다음에 수험 번호, 뭐 이런 거 수험 번호에다가 동그라미 표할 수 있는데 수험 번호 틀리게 쓴 거는 수정 테이프를 쓸 수 있어요. 수험 번호 틀리게 한 거는 수정 테이프를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안 그래요.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해서 여기 답 쓰는 거는 수정 테이프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또 논술하고 똑같이 2줄로 긋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2줄로 긋고 이렇게 2줄로 이렇게 해서 긋고 여기다가 수정할 수 있어요. 자, 수험 번호는 이렇게 칠했다가 틀리면 이렇게 수정액으로 지우고 이렇게 다시 표시를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육과정 시험의 경우에도 검은색 필기구를 써야 되며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나는 쓸 게 많다 이러면 여기다 이렇게 중간에 이게 2줄로 갈라서 쓸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줄을 추가할 가로선을 그어 답안에 줄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로선은 해당 답안 내에서만 밖에다 쓰면 안 돼요. 그 박스 안에다가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답안지의 하위 문항의 번호, 기호와 함께 답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1번 문항이면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1번에 뭐 1, 뭐 기억, 니은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쓰면서 이렇게 답안을 명확하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도 나중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때 되면 제가 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위 문항의 번호나 기호와 함께 답안을 작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문항 내용 그대로 베꼈으면 안 되는 거는 논술이 됐든 우리 유아교육 개론이 됐든 뭐 유아교육 과정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문항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를 활용해서 작성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유아교육 개론 시험, 유아교육 개론 공부하는 건 유아교육 과정에서 다 테스트를 받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밑줄 긋고 뭐 이런 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했던 거. 요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요런 내용들은 사실 논술에만 그동안 등장했던 설명들인데 작년 이제 11월 우리가 시험 볼 때 거의 다 돼가지고 이 수험생 유의사항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요구한 가지수까지의 내용만 답안으로 작성하시오. 이거 어떤 거예요? 논술에서 뭐 3가지 쓰시오 하면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뭐 김교사가 유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거 쓰라는 건데 교육과정 시험에서 얼마나 많이 논하고 써야 되길래 첫째, 둘째, 셋째 가지수까지만 쓰라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작성한 내용부터 문항에서 요구한 가지수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만 순서대로 채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쓸 거 엄청 많이 내주겠다. 뭐 이렇게 벌써 암시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술뿐 아니라 교육과정 시험에도 쓰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쓰는 것 잘못하면은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쓰는 거 잘못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손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논술뿐 아니라 교육과정에서도 쓰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할 때 2줄을 긋고 수정하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 제가 좀 전에도 얘기하긴 했지만 이렇게 논술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활용하여 뭐 쓰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고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쓰는 걸 많이 낼 거길래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논술하고 똑같은 이 논술에 나오는 거였거든요. 원래는 요 사학이 교육과정에서도 요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많이 쓰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시험 전에 이미 암시한 거죠. 많이 쓰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나머지는 선생님들께서 꼭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요걸 보면서 요거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단순 암기로는 이제 안 된다. 단순 암기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답식을 많이 늘리겠다. 서답식의 비중을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쓰는 거. 서답식은 어떤 문제예요? 이거는 종합적 사고 능력, 종합적 사고, 고등 사고 능력, 종합적 사고 이런 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 실전 모의고사의 특징은 서답형 문제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간 조금 항의는 아니지만 조금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막 이런 선생님들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 연습을 많이 한 선생님들은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으신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종합적 사고력을 강조하고 서답식 비율을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 암기만으로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이게 학계의 동향이기도 해요.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학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출제 인력 풀들 모여서 이제 지침도 전달받고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늘 이제 대학에서 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구성주의 시대에다가 이런 시대는 이제 단순 암기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합적 사고력을 가진 선생님들을 뽑겠다 이런 방향이 지금 공식적으로 다 표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거냐 하면은 1차보다 2차의 비중을 높이겠다. 이런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발표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 암기만으로는 안 된다. 서답식의 비중을 크게 하겠다. 그 다음에 2차의 비중을 높이겠다.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공식적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지금 이렇게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깊이 있게 이 많은 방대한 분량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저하고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공부하시는 그때 공부하시는 부분을 잘 공부하시게 그렇게 이제 공부의 방향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차의 비중을 높이겠다. 이거는 뭐냐면 1차하고 2차하고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대충 1차 끝나고 나면은 나는 그때부터 2차를 많이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1차를 공부하시면서 이지성과 함께 공부하시면은 1차를 공부하시면서 2차의 비중, 2차를 또 같이 겸해서 공부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유놀이라든지 2차에서 지금 2차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수업 실현할 때도 자유놀이라든지 뭐 이런 실현이 많이 어려우신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1차 공부하면서 미리미리 해놓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수업 실현도, 면접도, 논술 공부 잘하시면 면접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공부하시면서 2차를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바로 직전에 2021 임용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또 뭐가 있었냐면, 요거 이제 제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좀 지우고요. 1차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었냐 하면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바뀌었잖아요. 지금 개정 누리과정이 바뀌었는데, 요거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우리가 고시문 토시 한자 안 틀리게 외우고 막 그랬는데, 달달 외워 쓰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외워 쓰는 문제는 이제 아예 안 나왔다 이렇게는 좀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나올 줄 아는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개정 누리과정으로 바뀌었으니까 달달달달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왔다는 거죠. 제가 이제 1년 내내 강의할 때 이제 외우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외워야 돼요. 외우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외우는 건 기본이에요. 외워야지 이제 이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탁탁 바로 외치가 되거든요. 수업 실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내용 범주, 내용 요런 요소들을 주고 언어 영역에서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그 의사소통 영역에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지침을 주면은 거기 내용이 뭔지, 내용 범주가 뭔지, 이 내용의 이해가 뭔지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수업 실현 딱딱 할 수 있고 우리가 문제지를 교육과정 문제지를 받았을 때도 제대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워 쓰는 문제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시문하고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지만 그것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번에 그래서 기출에서 2021 그 임용시험에서 개정 누리과정으로 바뀌었는데 누리과정이 보통 바뀌면 암기 문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누리과정 그러면 안 중요하냐?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번 달 1월 달에 유아교육 개론과 함께 고시문하고 이런 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건 이제 기본이에요. 안 외워도 되는 건 아닙니다.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그 의미는 저랑 공부해 가면서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외우는 문제가 안 나왔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늘 두려워하시던 신이론 새로운 이론, 요게 또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신이론은 공부 안 해도 되느냐? 이제 그거는 또 아니에요. 신이론도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누리과정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그 유아교육 이론들을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요번에 이게 안 나왔어요. 근데 다음에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포기하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이론 안 나왔지만 이거 해야 된다. 외워 쓰는 문제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암기도 해야 된다. 암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암기만 했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의미는 제가 알려드릴 거고 신이론 안 나왔으니까 이제 빼자. 아닙니다. 신이론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 지난 기출에 뭐 어떤 특징이 있었냐 하면은 법. 이런 게 별로 안 나왔어요. 법. 안전도 많이 안 나왔어요. 법 안전 뭐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감염병 이런 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염병이 안 나온 거예요. 법, 안전, 그다음에 의외로 장학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안 나왔으니까 이건 안 하면 되겠네.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특히 법 같은 경우에 지금 연속 2회가 시험에 안 났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법이 2회 안 나면 그 다음엔 난다 뭐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11월 가서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 보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제 얘기 들어보면 뭐예요? 이것도 빼지 마라, 저것도 빼지 마라, 저것도 빼지 마라, 다 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야 공부 다 하라면서 뭘 조금만 하라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다 가르쳐 드릴 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실 요거 틀려도 돼요. 요거 틀려도 되고 요거 틀려도 되고 이거 틀려도 돼요. 사실 이런 거 다 틀려도 합격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체적인 흐름, 유아교육의 전체적인 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유아교육의 전체 틀을 공부하셔야 돼요. 전체 틀. 유아교육의 전체 틀. 요게 있으면 합격해요. 요게 있으면 합격합니다. 근데 전체 틀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우리가 1월에서 4월 사이에 요거를 갖추는 거예요. 1월에서 4월 사이에 이 전체 틀을 갖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1월에서 4월 사이에 전체 틀을 갖추고 사실 이것만 잘해서 나가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걸 과감하게 다 버리고 가면 합격하기는 어려워요. 공부를 하고 갔는데 틀려도 된다라는 거죠. 이걸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유아교육 개론과 유아교육 과정의 전체 틀 요거 다지는데 주력해 주십시오. 요건 분량이 많지 않아요. 제가 1월에서 4월까지의 개론, 과정, 그 다음에 기출 요 정도까지 다 많이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논술도 다 들어가죠. 서답식 훈련까지 다 들어갑니다. 기본 틀은 1월에서 4월까지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럼 그 다음부터 놀아도 붙나? 그건 아니고 이제 그걸 토대로 계속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게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 할래? 새로운 이론 암기 뭐 이거 버릴래? 이러면 이거부터 잡아야 돼요. 이거부터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거 공부했다고 다 맞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딴 문제가 나왔을 때 딴 문제도 좀 맞추고 뭐 틀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가 제일 중요하고요. 요거 정말 중요하고 빨간 줄 막 밑줄 별표 해놔야 될 만큼 전체적인 틀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다 커버를 해드리니까 공부를 하시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올해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고 내년에 시험에 아예 안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시험에 진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대비를 해야 하지만은 중요한 건 이거다. 진짜 이것만 잘 공부하면 이것만 해도 붙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앞으로 해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1월 달에 굉장히 불안해 하시면서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1월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1월에 열심히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1월에 열심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재학 중인 선생님들은 중간에 뭐 실습 학교 시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직장에 일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기가 아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꾸준한 공부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첫 시간이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 카페, 유아 카페 제 이지선에 유아 임용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그 공부 계획표를 올려놨어요. 공부 계획표. 공부 계획표를 올려놨는데 요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주간 공부 계획을 일단 좀 만들어 주십시오. 주간 공부 계획을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 올려놓은 계획표는 굉장히 쉬운 계획표예요. 그래서 일주일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공부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 계획표 안에다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 중에서 이제 그 뭐 시간 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9시부터 10시까지는 뭐 하고 10시 10분부터 11시까지는 뭐 하고 요렇게 세우지는 마시고 좀 덩어리 크게 해서 매일매일 뭐 할 건지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주말에 한나절 정도는 비워주세요. 주말에 한나절 정도는 비우셔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계획이 어긋났을 때 보충할 수 있는 여유를 조금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절 정도는 좀 쉬는 거 쉬게 나한테 선물을 줘야죠. 좀 쉬게도 일주일에 한나절 정도는 쉬세요. 일주일에 한나절은 그냥 이제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뭐 잠을 주무셔도 괜찮고 좀 쉬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타이트하게 쫙 짜서 시간을 짜보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내가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에 1시간 더 있구나. 저녁에 1시간 더 있구나. 요거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주간 계획표 요거를 조금 만들어 주세요. 공부 계획표를 좀 작성을 해 주시고 이 작성하실 때 잠을 줄이지 마십시오. 잠을 줄이지 마세요. 절대 잠을 줄이지 마시고 생활에 필요한 시간들 식사하는 거 뭐 이런 거 줄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낮밤을 바꾸지 마십시오. 낮밤 바꾸지 마세요. 이거 낮밤 밤샘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낮밤 바꾸고 이렇게 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낮밤을 바꾸는 대신에 좀 일찍 공부 시작하십시오. 일찍. 그래서 적어도 몇 시에 시작하시냐 하면 한 8시부터는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늦어도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겠고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하셔서든지 출근하시기 전이든지 상황이 다르시잖아요. 출근 전후에 한 1시간 정도 공부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일찍 자면 가능하시죠? 1시간 정도 확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낮 시간에 30분이나 1시간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딱딱 이렇게 집어 넣으십시오. 요 계획표 안에다가 요 시간에는 내가 공부할 수 있다. 중간에 1시간, 중간에 30분, 중간에 1시간 요거 다 넣으시면 그거 모으면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낮밤 바꾸지 마시고 자투리 시간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잠 줄이지 마시고
식사를 10분 만에 먹겠다, 뭐 먹어 치우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식사는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건강이 또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중간에 버리는 시간, 내가 30분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요걸 찾아서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수업을 들으시고 복습,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복습은 언제 하시냐 하면은 복습은 강의 들은 당일, 강의 듣고 당일에 하십시오. 당일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 외우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복습은 강의 듣고 당일에 하십시오. 이거 말씀드립니다. 복습은 반드시 강의를 듣고 당일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요걸 넣으시고 자, 제가 학습 공동체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학습 공동체 같은 경우에 미리 제가 과제를 안 드리고 들어오시면 과제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2-3시간 동안 공부를 막 집중해서 하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강의 듣고 당일 공부해라.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공부는 제일 중요한 게 집중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하루 동안 다 들었잖아요. 제 강의를. 그러면 그날은 다 기억나요. 그래서 그날 식사 딱 하시고 하루 종일 강의를 들으니까 식사 딱 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시작해서 폭풍 복습을 해주세요. 폭풍 복습. 집중해가지고 폭풍 복습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강의를 6시간 들었으니까 6시간 복습하고 이거는 시간도 안 나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폭풍 복습을 다 하시는데 이 많은 분량을 2-3시간 안에 끝내주십시오. 2-3시간 내에. 이렇게 끝내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복습은 하는데 강의를 듣고 당일날 하세요. 2-3시간 내에 당일날은 2-3시간 하는 게 가능해요. 다음날 하면은 5시간 이상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복습하시면 새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아시겠습니까? 이게 복습이 뒤로 미루어질수록 복습하는 시간은 늘어나요. 근데 강의를 듣자마자 바로 복습하시면은 2-3시간이면 되고 이게 암기도 훨씬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복습을 집중해서 폭풍 복습을 하시는데 강의 듣고 당일날 하시라는 거죠. 이걸 늘어지게 하루 종일 밤새서 복습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딱 정해서 2-3시간 안에 쫙 다 끝내주십시오. 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을 제일 아낄 수 있고 가장 밀도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 수업은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우리 쉬었다가 유아교육개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